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세 일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이 자신을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시 여론조사를 통한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한 후보 측을 통합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걸로 풀이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내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김문수 후보를 공개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법살인을 직접 언급하며 사법부를 향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불과 28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하며 이젠 중도 확장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쟁보단 단일화와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대선에서 주요 변수가 됐습니다.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에서 대선 후보인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며 정면 반발했습니다. 예정된 대선 일정도 중단하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첫 소식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화 협상 논란 속에 1박 2일의 영남권 일정을 잡고 지방으로 내려간 김문수 후보. 경주 에이펙 준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후보 일정 중단이라는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설득하기 위해 김 후보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두 사람이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해 사실상 자신을 당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로서 임명장 하나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고회의를 개최할 때 보면 뒤에 백드롭이라 해서 배경 판이 있거든요. 그 백드롭 설치마저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로 돌아가 단일화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는 반대하지 않지만 방식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저희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한덕수 후보의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김 후보의 상황과 전략을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일 기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MBN 취재 결과 김 후보는 여론조사 등 인위적인 방법을 통한 후보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MBN에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춰 후보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진행한 단판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화를 촉구하자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한 겁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후보 측은 현재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제시되고 있는 11일 일정 등의 방안 자체가 전부 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후보의 보이콧은 단일화 협상이 지체될수록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 후보의 일정 중단과 여론조사 없는 단일화 전략,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김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후보가 동의해야 조율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단일화 협상이 가동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의원총회는 정회 후 아직까지 속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로 돌아온 김 후보는 오늘 의총에 불참할 뜻을 밝혔지만 지도부는 우선 김 후보를 기다리며 의원들에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내에선 김 후보가 지도부 압박 차원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해석과 함께 극적으로 의총에 참여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는 기대감 섞인 반응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배제하는 것은 현재까진 단일화 선호도 조사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와 3자 대결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김 후보 측은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은 전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해야 하냐는 질문에 김 후보가 30%, 한 후보가 39%를 기록했습니다. 한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한 후보가 65%, 김 후보가 27%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5%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7%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김문수 양자 대결에서 각각 52%와 39%를 기록했고 한 후보로 바꾸면 51%와 41%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를 보였습니다. 김 후보를 한 후보로 바꾼 경우에는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로 조사됐습니다. 단일화 선호도 조사에서는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두 후보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전제로 출마에 나선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자 배반이라며 강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잇따라 만나 이른바 빅텐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관훈클럽 토론에 참석한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헌을 성공시킨 뒤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재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계 입문 닷새째가 된 한 후보는 개헌을 연결고리로 한 빅텐트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했는데 오늘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낙연 총리님과 협의해 가면서 이러한 모든 노력이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 후보는 출마론이 거론되자 계엄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쓴소리를 던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감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모양새인데 정작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강한 반발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의지를 드러내며 절차에 나섰습니다. 내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찬성 의견이 높은 만큼 김 후보 압박 카드로 해석됩니다. 이 내용은 강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위해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단일화가 11일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후보는 이재명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지금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대선 승리 하나만 바라보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11일까지 단일화가 실패하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며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0여 명도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한 범보수 단일화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도 단일화 없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당장 만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문수 후보의 반발 배경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설득 가능성, 그래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김 후보가 일정 중단을 하면서 말한 내용이 상임정국위와 전당대회 소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일정을 전면 중단한 김문수 후보의 주장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통상 당헌 당규를 개정을 결정하고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가 소집되기 곤란할 때 대신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젯밤 늦게,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이 전국위와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혹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를 세우는 대신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갖는 당무 우선권을 빼앗는다든가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마저 박탈하려는 지도부의 시도 같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통해서 자신을 후보에서 끌어내리려는 의도다. 이런 게 설명인데, 그런데 지도부는 아니라고 이미 설명했잖아요. 네,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김문수 네. 후보의 주장은 오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확정되면 전국이나 전당대회는 필요 없지만 한덕수 예비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문제 소지가 있어서 소집만 해둔 거라고 밝혔는데요. 한덕수 후보가 된다면 그럴 경우에 전당대회 소집을 해놓지 않으면 단일화 후보를 뽑아놓고도 이분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안 돼서 선관위에 등록을 못하는, 후보 등록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양수 사무총장은 김 후보 주장처럼 당헌 당규 개정을 위한 게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단순히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도부에서는 단일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아직까지 못 믿겠다라는 거고, 일단 이런 반발들 지도부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네, 우려가 그전부터 일각에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선 전부터 내심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 과정을 염두에 뒀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당시에도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가 어려워질 것이란 지도부 내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 관계자는 경선 치르기 전에 후보들에게 단일화 약속을 명문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예비 후보 시절부터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오기도 했고요. 여러 조사에서 김문수 예비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예측 속에 지도부가 김 후보는 순순히 응할 거라고 다소 안일하게 판단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김문수 후보가 대선 활동을 중단을 했어요. 지도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김문수가 이렇게 버틴다면 단일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당장 원내 지도부가 목표로 하는 11일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대다수 의원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문수 캠프에서 정책 개발을 맡았던 박수영 의원은
오늘까지 단일화를 밝히지 않는다면 후보 등록 전 단일화는 물 건너간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윤곽이 나와야 물리적으로 TV 토론과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11일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면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네, 당장 김문수 후보가 지도부 상의 없이 후보자 등록을 혼자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은 추천 정당의 대표자의 직인이 날이된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 등록까지 무난하게 마친다 하면 그 이후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11일이 지난 만큼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비용을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일 전까지 등록해야만, 단일화된 후보로 등록해야만 기호 2번과 선거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는 없어지게 됩니다. 지도부가 과연 설득이 가능할까요? 네, 김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만큼 네. 이 감정의 골만 좀 해결되면 금방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좀 섭섭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먼저 우리가 축하를 해드리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조금 놓치지 않았나. 네, 다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닌 실리의 문제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김 후보 측 강경파들이 완주 의사가 큰 건 실제 김 후보 본인 역시 완강한 완주 의사가 애초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단독 보도도 전해드렸지만 섭섭함을 넘어서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본인이 후보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낼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단일화 내용 정치부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파열음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후보를 뽑자마자 이상하게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한덕수 후보가 대권을 날로 먹으려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내홍 사태를 두고 선거 모습이 이상하게 변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제가 경쟁해야 될 주요 진영은 이상하게 후보를 뽑자마자 무슨 다른 또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고.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개판이 될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권파가 전당대회를 소집해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날로 먹으려 한다며 맹공세에 나섰습니다. 내란당 국힘과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가 대권을 날로 먹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지 단 한우 만에 단일화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소집 일정을 오는 8일에서 11일 사이로 공지한 것에 대해 단일화 일정에 전당대회를 끼워 맞추는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놓고 충돌하는 동안 민주당은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국민 46%는 잘된 판결이다, 42%는 잘못됐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엇갈린 여론을 의식한 듯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직접 공세를 자제하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입을 열었습니다. 사법살인을 언급하며 작심 비판에 나선 겁니다. 이 소식은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생 행보도 중 법원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헌정사상 첫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독립운동가 조봉암 사건과 DJ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조봉암 사법살인됐지요. 김대중은 왜 아무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이 후보는 과거 성남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사건 조작이 지난 1959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조봉암 선생은 간첩죄로 사형당했지만 이후 재심에서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DJ 역시 1981년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의 아린 곳을 다시 한번 건드린 셈입니다. 결국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다시 2심 재판을 하라고 판단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자신은 살아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SNS를 통해서는 군 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이 인정하도록 하겠다며 20대 남성 표신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민주당에선 다음 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미루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오는 15일 첫 재판에 불출석할 거란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이 후보 측이 재판 불출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가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이후 열리는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예고대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다시 정한 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해 이 후보가 2번 연속 불출석하면 재판은 정상 진행됩니다.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도 이뤄질 수 있어 이 후보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에 이어 첫 기일까지 지정한 법원은 소환장을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기로 결정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 확정 판결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당 차원의 사법부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가능성은 물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은미 기자입니다. 첫 공개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가능성은 물론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언급하며 모든 대응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은 대선 이후로 변경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일시 중단하여도 나중에 이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은 한번 침해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대법관을 지금의 2배 수준인 25명 내외로 늘리는 방안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예, 정치 톡톡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강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모습 보면 이재명 후보, 경청 투어 중인 이재명 후보의 모습 같은데
대법원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데 검찰에 불려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대로 2차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충북과 충남, 전북 지역을 찾고 있는데요. 네, 가는 곳마다 지지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인데 이 사진을 찍자거나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충북 보은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서 한 지지자가 대추즙을 건네자 이 후보가 한 발언인데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거 내가 하면 또 검찰에 불려간다는 거지. 법원에 가가지고 10년, 5년 살리고 그럴 거야. 예, 이 후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으면서 한 말이지만 발언에 좀 뼈가 있습니다. 네, 전국을 누비고 있는 이 후보,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을 심심찮게 보여왔는데요. 예. 지난 주말 강원도 속초를 찾은 현장에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틀림없이 되실 거니까 여기다가 대통령 이재명 사인. 대통령 여기 있으면은 선거법 발언이 같지. 그렇구나. 아닌데 그렇게 또 말정이 났어요. 이 과거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는 모습인데 이 한편으론 자신에 대해 검찰이 과도한 기소를 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모습인데 이 두 사람이 DJ 정부에서 같이 일한 경험은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서로 썩 반가운 발언을 하진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무슨 일입니까? 네, 한덕수 후보가 박지원 의원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 갈등은 한 후보 배우자에 대한 박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는데요. 박 의원은 한 후보 배우자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한덕수 부인께서도 상당한 경지의 무속, 아울러서 정치적 욕망인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대권 행보에 나선 한덕수 예비후보 연일 이 취재진 앞에 서고 있는데 이런 발언에는 반박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관훈 클럽 토론회에 나서서 작심한 듯 반박을 내놨습니다. 이 철저하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고발까지 고민했다고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 그러한 얘기를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과거의 인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예,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모습인데 이 두 사람 사이 투샷인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한동훈 전 대표 대선 경선 결선에서 패배한 뒤에도 지지자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 한 전 대표는 어제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단일화 내용 사태에 대해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네, 이렇게 될 줄 몰랐냐며 현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인데 당원 가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왜 등장했나요? 네, 안 의원 한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혹시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우리 당과 함께 이재명을 막을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했는데요. 동시에 한 전 대표를 향해 선대위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경선 주자들의 향후 거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원팀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네,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런저런 공약도 내놓고 있죠. 선거철만 되면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등장하는 단골 공약 중 하나가 병역제도 개편인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요 주자들이 주장하는 병역제도는 뭔지 또 현실성은 있는지 강재묵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1대 대선이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죠. 바로 군 병역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죠. 20살이라는 제일 청춘의 나이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강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모병제부터 여성징병 확대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징병제의 장점 그리고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10개월의 의무복무와 36개월의 간부복무 중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인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친 그런 우리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징병제 폐지는 답이 될 수 없으며 군 가산점 등을 활용해 여군 확대를 최대 30%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모병제보다는 여군 확대 방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징병을 살려야 되고 여성 복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모병제 전환 방안은 재정 소요를, 선진국 수준의 여군 확대 방안은 국민적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병역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모병제 도입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안보 현실과 현재의 전투 양상에 맞는 병역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추가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고 해서 고객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지금까지의 조치들, 그러니까 유심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괜찮은지 피해가 없는 건지겠죠. 신용수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통신사 침해 사고 대응 중 8종의 악성 코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측은 해당 코드가 정확히 어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지 발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에서 또 발표가 있을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그렇다면 추가 발견한 8개 코드,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들 8개 코드가 기존 코드의 변종으로 어디서 발견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 4종이 침투한 홈 가입자 서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면 추가 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데에서 발견된 거냐, 아니면 더 나가서 통화 기록이 들어간 서버에서 발견됐느냐, 그런 어디서 발견됐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만 유심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 이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따로따로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추가 해킹이 더 있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냐, 그렇게 보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코드의 발견 위치에 따라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은 존재하나 유심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현재 악성 코드 발견 장소와 경로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결과 발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너무 많은 방송 출연이 제품 품질이나 위생 논란과 연결됐던 걸까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식재료 허위 정보 의혹과 관련해선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방송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세 번째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업 관련 각종 논란에 급기야 방송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자 기업 경영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위생 등 논란에 대해선 개선 작업에 들어갔으며 가맹점주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구마빵 제품 원산지와
축제 조리도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축제료 허위 정보 광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산 새우에 국내산, 자연산 표현을 썼다는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사건 사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평창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져 하마터면 큰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포항에선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전 8시 57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인근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당국은 헬기 5대와 100여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 1시간 13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인근 주택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택 하우스 같은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마 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주택 큰 게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당진 대전 고속도로 서공주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BMW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미리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치진 않았지만 차량 앞부분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차량 밑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이 7.6m, 둘레 4m짜리 거대한 고래가 매달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어선에 혼액된 암컷 밍크고래입니다. 당시 통발 원줄에 걸려 죽어 있었습니다. 불법 포획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위판장에 넘겨졌는데 무려 7,61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고수익 부업이라며 전화나 문자 받으신 분 많으시죠?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돈을 입금해주고 이후에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거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손성민 기자의 신종사기 취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름 전 50대 A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상대는 영상만 시청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제 영상 시청만 해주셔도 짧은 영상은 1,000원, 긴 영상은 8,000원씩 보내드리고 있어서 A씨가 안내에 따라 특정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자 곧바로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됩니다. 사기범들은 수익금이 앱에 적립되고 언제든 인출 가능하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거기에 주면은 인출을 해라 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하루 하니까 한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쏠쏠한데 해갖고 이제 하게 된 거죠. 며칠 뒤 이들은 A씨에게 팀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미션을 성공하면 수익이 %로 배분되고 팀에서 많은 돈을 입금할수록 수익도 커진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솔깃한 제안에 A씨는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했지만 갑자기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뒤 사기범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사채까지 권유하며 추가 입금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빨리 이거를 끝내갖고 다른 사람도 다 돈을 좀 돌려받아야지. 다른 사람도 돈을 입금했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 같은 민생 침해 금융사기는 지난해에만 약 10,000건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팀 미션 사기 등 민생 침해형 사이버 범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스마트폰 충전을 하지 않고 외출했다가 곤혹을 치르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설치된 고속 무선 충전기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써보면 고속이 아니라 저속이고 충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박혜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종합 안내도입니다. 시민들은 여기서 길을 찾거나 날씨 등 생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도에 있는 편의 기능 중 하나인 고속무선 충전기를 이용하는 시민은 찾기 어렵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 정도 남아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갖다 대니까 막 7%, 8% 이렇게 떨어지길래 그다음부터는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예 안 됐고 두 번은 충전이 됐었는데 충전이 되게 느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 5분에 1% 충전 속도가 소진 속도를 못 따라갔어요. 일반적인 고속무선 충전기의 경우 15W 이상의 출력으로 1% 충전에 1분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역산의 고속 충전기는 1%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서울역과 홍대 입구역에서는 1% 충전에 약 2분, 충정로역과 종강역은 3분 안팎이 걸렸습니다. 을지로 3가역은 5분이 지나도 배터리 잔량에 변화가 없었는데 일부 역에선 깜빡거리며 배터리가 줄거나 아예 충전 표시 등이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제조사 측은 전력을 나눠 쓰는 구조가, 서울교통공사 측은 기기 노후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광고 송출 때문에 아마 전력을 같이 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늦게 되는 것 같아요.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냥 기계 전체가 노후화된 거라 고장은 나름 이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하철 무선고속 충전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교황을 점치는 배팅에 판돈이 260억 원이 넘을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붉은 커튼이 설치됩니다. 이곳에 모습을 드러낼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황 투표권이 있는 133명의 추기경도 모두 바티칸에 도착했는데 콘클라베 역사상 가장 많은 70개국 출신입니다. Vedere cardinali di tutto il mondo con esperienze così diverse è bello. 추기경들은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새 교황의 자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Pastore è un padre, è uno che sa dialogare con la gente, vicino alla gente, e la pace. 내일부터 추기경들은 3분의 2 이상,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매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차기 교황을 두고 배팅도 이뤄지는데 판돈이 지난 교황 선출 당시보다 50배에 육박했고 이탈리아 출신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선출 가능성이 가장 높게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이 교황이 되고 싶다면서 교황 합성 사진을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일자 장난이었다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That's not me that did it. Actually, my wife thought it was cute. 누가 차기 교황이 될지 세계 곳곳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금 생산국 페루에선 광산 습격 사건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페루 파타즈에선 광산을 지키던 무장요원 13명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방탄복을 입고 중무장한 경찰관이 컴컴한 광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갱도 안에선 고문받고 살해된 시신 13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6일 페루 파타즈의 금광에서 실종된 광산 보안요원의 시신입니다. 현지 경찰은 보안요원들이 범죄 조직에 의해 피랍돼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Qué sentimos, no? Nuestro hijo, nuestra sangre. Que pensaba de repente algún día él me entierra a mi madre y yo no voy a enterrar a mi hijo. 몇 년 사이 금값이 크게 오르자 페루에선 무장 조직이 광산을 습격해 불법으로 금을 캐는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 정부가 무허가 채굴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탓에 불법 채굴을 이유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습당한 광산업체는 몇 년간 끊임없는 습격으로 벌써 직원 39명이 숨졌다며 불법 채굴의 속수무책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Las fuerzas armadas tomarán el control total en la zona de la minera La Poderosa.
지난해 페루에서 불법 채굴된 금은 우리 돈 8조 3천억 원어치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전쟁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번엔 의약품인데 미국이 전 세계에 뜯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은 연간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를 외치며 의약품 관세 도입을 전격 예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big announcement next week on some of this kind of thing, but more related to costs, because we're being ripped off, as you know, very badly. 제약 바이오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은 지난해 약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7천억 원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관세가 현실화되면 단가 인상과 계약 재조정 등 충격이 불가피해 정부는 한국 바이오 산업이 미국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작비 폭등을 우려한 미국 영화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백악관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And I'm not looking to hurt the industry. I want to help the industry. So we're going to meet with the industry. I want to make sure they're happy with it. 의약품과 영화 등 예고 없이 쏟아지는 품목 관세에 대해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관세 전쟁에서 물러선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형구입니다. 나무를 속갑에서 간격을 넓히는 숲 가꾸기가 이 산불 피해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남은 나무들이 굵게 자라면서 탄소를 더 흡수하고 산사태 예방 효과도 높아지는데 아직 이런 숲이 전체 3%에 불과합니다. MBN 기획보도 숲을 가꾸자 두 번째 순서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 햇볕이 잘 들지 않아 힘없이 가는 나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속가배기와 가지치기 등 숲 가꾸기를 전혀 안 한 탓입니다. 그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육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로 관리가 된 숲은 볕이 잘 들어 차이가 확연합니다. 나무가 시원스레 굵고 곱게 뻗은 데다 간격도 널찍해 사이사이 다양한 식물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숲 가꾸기를 하면 나무가 굵게 잘 자라서 방치한 산림보다 이산화탄소를 42%나 더 많이 흡수합니다. 산사태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땅이 단단해지면서 산사태 위험도가 크게 낮아지는 겁니다. 숲 가꾸기를 하면 우리가 뿌리의 양과 그리고 뿌리의 공간적인 깊이가 증가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토양을 더 잘 얽어맬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솎아 베는 과정에서 목재 생산량도 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숲 가꾸기가 진행된 산림은 3%에 불과합니다. 전체 산의 3분의 2가 사유림인데 산주인들이 선뜻 숲 가꾸기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산주들이 재산 증식이나 또 묘지, 또 전원생활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숲 가꾸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정부가 무료로 숲 가꾸기를 해주고 생산한 목재를 판매한 금액도 산주들에게 돌려주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요즘 봄 날씨 즐기려 산 찾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 정상을 목표로 오르실 텐데 자칫 이런 마음가짐이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해서 정상까지 가려다 사고가 나는 건데 정상 인증 사진보단 안전이 우선이겠죠. 강세현 기자입니다. 계곡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그 옆으로는 등산객들이 산을 오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등산로는 산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연휴 끝자락이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늘 등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등산객이 느는 만큼 사고도 증가합니다.
상반기 산악사고 인명피해는 2월부터 증가해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년과 고령층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데 서울의 산악사고를 분석해보니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낙엽이 덮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듣고 가다가 푹 빠진 거지. 그 뒤부터는 좀 열심히 챙겨고 다닙니다. 등산을 할 땐 보통 정상을 목표로 삼고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정상을 목표로 삼고 오르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락산에선 정상과 도솔봉 인근에서 실족과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달엔 관악산 정상 근처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령층은 무리해서 정상까지 오르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2명 이상 모여 산을 오르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1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오늘만큼 쌀쌀하기 때문에 큰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고 내일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 춘천은 6도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엔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낮에는 전주와 광주가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얼마 전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확정을 발표했는데 체코 법원이 계약 서명을 중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저희 MBN 뉴스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